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0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4개 부문에서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감독상, 작품상, 그리고 국제부문상, 그리고 각본상 4개를 받았습니다. 특히 감독상과 작품상은 아카데미상 여러 분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나머지 2개를 붙이면은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이 되겠죠. 모든 기록을 깼습니다. 92년의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상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제작된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바로 이 기록이죠. 영어가 아닌 외국어 영화가 주는 감동이 영어 영화가 주는 감동보다 더 강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1917이라는 이 1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할 것으로 점쳐졌는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식에서 의외의 인물이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영화 투자사이고 배급사인 CJ의 이미경 부회장입니다. 이미경 부회장이 영어 인사말을 했는데 감사하다. 나는 봉준호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 그의 미소, 트레이드마크인 헤어스타일, 광기, 특히 연출 모두 좋아한다. 그 유머 감각을 좋아하고 그는 정말 사람을 재밌게 할 줄 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을 이어갔는데 인사를 좀 길게 했습니다. 이분이 상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 나올 만한 분입니다. 이미경 부회장은 가게가 아주 훌륭한 가게입니다.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할아버지, 장남 이맹희 그분의 따님이죠. 이미경 부회장이야말로 한국의 영화 산업을 이 정도로 키운 분입니다. 대부분의 이 기업체가 주로 제조업에 투자를 할 때 이분이 문화사업, 영화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이 수준을 이렇게 높여 놓았습니다. 이미경 부회장 CJ가 투자를 하기 전에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면은 많이 동원된 다음 10만 명 들어갔으면 아주 성공한 걸로 봤습니다. 100만 명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보통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이런 영화 산업의 기반 위에서 오늘 이런 영광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미경 부회장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이 아주 가까운 분이 스필버그죠. 스틸버그 감독. 스틸버그 감독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제가 이미경 부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영화를 최고 영화로 보느냐?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스필버그 감독에게 했답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딱 영화 하나를 꼽았다고 그래요. 제가 기분이 좋았던 게 바로 제가 그 영화를 최고 영화로 보는 사람입니다. 닥터 쥐바고였습니다. 닥터 쥐바고 같은 작품을 한번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스필버그의 희망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아카데미상만 받은 게 아니죠.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도 성공해가지고 1억 6천만 달러 흥행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의 내용은 흔히 이게 좌파 영화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영화를 본 분들의 소감은 그런 이념적 색깔은 별로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에 진출해가지고 더구나 4개 부분에서 한국 영화가 상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실적은 뭐 구로자와 감독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 감독을 배출한 일본에서도 없었고 중국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한국 대중문화의 이 볼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아카데미상 많이 받은 기록을 쭉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봉준호 기생충의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아카데미상을 많이 받은 영화가 3개입니다. 하나는 1959년에 제작된 벤허입니다. 벤허. 15개 부문에 추천이 되었는데 11개를 받았네요. 11개. 그리고 타이타닉, 1997년에 나온 타이타닉이 또한 11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 중에서 왕의 귀환이 11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아카데미상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영화 제작자겠죠. 월트 디즈니입니다. 22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상을 받은 배우는 누구냐? 여우주연상만 4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캐서린 헵번입니다. 캐서린 헵번. 그리고 가장 많은 감독상을 받은 사람은 서부 영화를 많이 만든 존 포드입니다. 존 포드.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리조나주에 있는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영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모뉴멘트 밸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모뉴멘트 밸리.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고 포레스트 검프 같은데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 가보면은 존 포드 포인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를 딱 설치해가지고 많이 찍었다 해가지고 이 서부 영화에 아주 익숙한 그 바로 존 포드가 감독상을 4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 이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겠는데 외국어를 사용한 나라의 영화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받았냐 하면은 이탈리아입니다. 14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추천된 나라는 역시 프랑스였습니다. 역시 영어권 이외에는 영화가 센 데가 바로 이탈리아, 프랑스였죠. 이 이탈리아, 프랑스 영화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영화가 1950대, 60년대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았어요. 이 이탈리아 영화가 전후의 그 가난 속에서 극복하는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삶을 그린 것 아닙니까? 뭐 자전거 도둑이라든지 또 시네마 천국이라든지 하는 건데, 이 프랑스 영화도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덧 70대 넘어가면은 미국 영화세가 얼마나 강한지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주연 배우상, 주연 여우상, 그 다음에 이 스크린플레이, 이 촬영상이죠. 이걸 흔히 빅5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상으로 보는데 이걸 다 받은 영화가 3개 있습니다. 3개. 1934년에 나온 It Happened One Night이라는 영화고, 1975년에 나온 정신병동 뻐꾸기 둥지 위를 날다 하는 영화, 그 다음에 1991년에 나온 양들의 침묵,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받고 올해 받고 이런 스펜서 트레시, 그리고 톰 행스가 1993년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로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1994년에 포레스트 검프로서 또 남우주연상을 받아가지고 연년으로 받은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모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를 꼽으라고 하면 텔레비전에 워낙 많이 방영을 해가지고 한 분도 아니고 5분, 6분 본 영화 이렇게 꼽아보면 보통 3개가 나옵니다. 제일 많이 봤다는 영화가 역시 닥터 집하고 사운드 오브 뮤직,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벤허, 그리고 여기 하나 꼽으면 카사브랑카가 될 겁니다. 카사브랑카.
카사브랑카가 제작된 연도에 나온 또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카사브랑카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는 다 잉그리트 버그만이 출연을 합니다. 지금 한국 영화의 수준이 이제 세계적 무대로 올라섰는데, 한국 영화는 뭐 크게 보면 한류 중에 하나죠. 한류 중에 하나. 지금 한류에서 세계 톱으로 올라간 게 이제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비틀즈의 기록을 깨고 순위를 오랫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BTS. 그리고 이번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누가 뭐래도 탑2입니다. 오늘 아마 내일자 신문이 궁금한데 한 3개면 4개면 펼쳐서 이 기사를 다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0년이죠. 10년에 밴쿠버에 있었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신기록으로 우승한 그 다음 날의 신문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중문화는 요사이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BTS가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 5억 달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몇십 배의 경제적 이득을 우리 한국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선 한국 상품에 대한 이 호감도가 덩달아 높아집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외국어 중에서 랭킹 1위가 지금 한국어입니다. BTS가 부르는 노래가 한국어니까 나도 한국어를 배우겠다 이렇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어를 빼고는 다른 나라 언어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한국 사람만 덕을 보는 게 아니에요. 특히 BTS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동양 사람 전체의 남성, 동양 사람이라고 하면 남성미하고는 좀 먼데 BTS 덕분에, 한류 덕분에 이 유행, 의상 뭐 이런 잡지에서 이 동양 사람을 동양 남자입니다. 남자를 모델로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봉준호 씨의 기생충은 가장 한국적인 영화면서도 영화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가장 국제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BTS도 마찬가지죠.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도 그 율동이라든지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의 꿈, 좌절하기 쉬운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준 게 BTS의 노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면은 저희 세대는, 제가 1945년생이니까 해방둥이 세대입니다. 50년대, 60년대에 가장 큰 오락은 영화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영화 보러 간다 하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가슴이 설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와 관련해가지고는 모두 다 이 아련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즐겨 본 영화가 물론 국산 영화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영화였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를 생각하면은 지금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받았다 하는 것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순화시켜 주고 좋은 영화가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저는 국제시장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국제시장이 최고 영화였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보고 나오면 짜증나고 하는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오면 극장 바깥을 나오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밝게 보이는 그런 영화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갑제 TV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 친구, 동지, 전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갑제 TV 구독자가 37만을 돌파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양 있는 그리고 정보가 있는 생생한 동영상을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한국 언론의 주된 키워드가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저는 기생충이란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생충 하면은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더구나 국민학교 다닐 때 기생충 없애는 날이 있어가지고 회충약을 일제히 먹는, 또 그 다음날 신문을 보면은 회충이 어디서 몇 마리가 배출됐다 하는 이런 뉴스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회충 없애는 날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 하다가 그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작품상 받고 감독상, 그리고 각본상에다가 국제부문상까지 사관왕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도하는 미국 언론이 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아카데미 상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영어를 쓰지 않는 영화에 최초로 작품상을 주었다. 아주 어마어마한 문화적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대해서는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영화를 본 사람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상당히 좀 갈렸습니다. 재미없더라.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 그리고 약간 계급적 성향이 있더라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잘 만든 영화다. 작품성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파 성향이 강한 사람들 중에도 그걸 좌우 그런 대결 구도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이란 말을 작년부터 부쩍 많이 제가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에 제가 이 정권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 곰곰 생각해 보다가 2년쯤 됐습니다. 보니까 이 정권이야말로 기생충 정권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영가시와 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비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을 숙주로 삼아 가지고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또 대한민국에 쌓아 놓은 그 부뿐만 아니라 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자유, 법치, 이런 걸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해 먹으면서 숙주를 괴롭히고 숙주를 병들게 하고 종국에 가서는 숙주를 죽인다. 대한민국을 뜯어먹으면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마이크만 잡으면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기생충 주사파 세력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 현재 자유통일당 대표입니다. 이분 입에서는 항상 기생충 빨갱이 주사파란 말이 나옵니다. 기생충 빨갱이 주사파가 문재인 정권의 정확한 정의다 이거죠. 기생충은 뭐냐? 대한민국을 숙주로 삼아서 뜯어먹는다. 빨갱이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사파는 김일성파라는 이야기죠. 가장 큰 욕이 빨갱이, 기생충, 주사파일 것입니다. 그래서 봉준호의 기생충과 이 김문수의 기생충, 두 기생충이 지금 한국 사회를 떠돌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뜯어먹는 겁니다. 흡착해가지고 숙주를 뜯어먹는 겁니다. 그러면 공생관계가 되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기생이라고 그러죠. 공생은 서로 주고받지만은 기생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뜯어먹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뜯어먹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같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숙주가 죽으면은 그 기생하던 기생충도 같이 죽게 되는데, 이 기생충 중에서도 연갓이라는 이 기생충은 그게 아니에요. 숙주를 뜯어먹고 빨아먹고 하다가 그 숙주가 죽어야 살 수 있게 됩니다. 숙주가 죽으면 같이 죽는 게 아니에요. 숙주를 뜯어먹고 괴롭히고 해서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죽여야 살 수 있는 기생충. 가장 무서운 기생충이죠. 연갓입니다. 연갓이. 이 문재인 정권은 단순한 기생충 정권이 아니라 연갓이 정권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죽여야, 대한민국을 미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아가야 문재인 정권은 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죽여야, 대한민국의 법치를 죽여야, 대한민국의 국군을 무력화시켜야, 대한민국의 검찰을 자기 수족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검찰을 죽이게 만드는 언론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연갓이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연갓이 정권이에요. 연갓이 정권. 이 연갓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갓이라는 이 기생충은 철사벌레라고 불립니다. 이 사마귀의 배를 가르면 하얀 줄 같은 게 여러 개가 나옵니다. 실 같은. 그래서 철사벌레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사마귀 몸속에 있는 기생충으로서의 연갓입니다. 이 연갓이를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생태계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연갓이의 생애 주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물속에서 시작됩니다. 물속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게 짝을 만나서 알을 낳습니다. 알이 2 내지 4주가 되면 애벌레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모기의 애벌레인 장구벌레에 먹힙니다. 그 다음에 장구벌레가 모기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장구벌레는 모기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근데 모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게 모기가 사마귀 같은 조금 큰 곤충에 먹힙니다. 그러면은 이 연갓이는 사마귀 속에서 기생충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 4 내지 20주가 지나면은 성충으로 자랍니다. 길이가 10 내지 90cm나 돼가지고 어떤 때는 숙주보다도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가늘고 긴 철사 모양입니다. 작은 곤충의 뱃속에 꼬인 실타래처럼 꽉 차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마귀는 물을 싫어해요.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몸속에 들어가 있는 연갓이는 물 속으로 들어가야 이 정식이 가능합니다.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싫어하는 사마귀를 물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은 사마귀 안에 있는 연갓이가 사마귀의 뇌 기능에 신경 전달 물질을 쏩니다. 이게 일종의 마취제죠. 아니,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죠.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쏘면은 사마귀가 갑자기 물을 좋아하게 됩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면 죽게 되는데, 그래서 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집단 자살을 해요. 뛰어드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좋다고 해서 첨벙첨벙 뛰어들죠. 사마귀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어갈 때 뱃속에 있던 연갓이가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암수가 만나서 다시 알을 산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애 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걸 한국 상황에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죠. 영가시처럼 대한민국에 찰싹 들어붙은 이 기생충적 존재는 계급투쟁론자입니다. 공산주의자, 좌익, 사회주의자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생태를 완전히 뒤바꿔 놓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군, 법치,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이런 게 있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씩 해체해 갑니다. 해체해 가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죽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죽게 만들려면은 물을 두려워하는 사마귀로 하여금 물을 좋아하게 만들듯이 저 공산주의나 저 억압이나 저 법칙을 무시하는 우상숭배나 거짓이나 선동이나 이런 세계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가의 영혼을 망가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을 망가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공산주의를 좋게 생각할 수가 없죠. 어떻게 영혼을 망가뜨릴 거냐? 그러면은 영가시가 사마귀에 신경전달 물질을 쏘아가지고 미치게 만들듯이 대한민국을 미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미치게 만들었냐? 첫째, 이 정권이 하는 대로 하면 대한민국이 미치죠. 왜냐?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박정희를 미워하게 만들면 됩니다. 미국을 미워하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한미일 동맹관계를 미워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한일 관계가 해방 후에는 특히 1965년 건국 후에는 아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수관계로 만들면 됩니다. 또 법치를 파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영혼이 망가지고 그 망가진 영혼이 어디를 동경하게 되느냐? 김일성을 동경하게 되고 김정일, 김정은을 존경하게 되고 팬클럽이 생기고 이승만, 박정희 미워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좋아하게 되면은 그 순간 대한민국은 미치게 된 거죠. 미치면 어디로 뛰어드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사마귀처럼 무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해양문화권, 자유진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즉 주사파적 생각이라든지 계급투쟁론적 생각 이런 게 의해서 선동이 돼가지고 미쳐버리면은 북한을 동경하게 되고 중국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미국을 한사코 미워하게 되는 거죠. 요 신경전달 문제의 핵심은 민족이라는 일종의 당위정입니다.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근사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요것을 먹이는데 이게 민족주의가 아니라 반일 종족주의예요. 종족주의. 종족주의라는 이 독약을 먹으면은 일본을 무조건 미워하고 그 대신 북한을 무조건 좋아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난데없이 친일파로 몰고 이렇게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러면은 자유진영을 싫어하고 중국, 북한을 좋아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미워하고 북한식 가짜 민족주의를 좋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무태에서 살아야 될 사마귀가 물로 뛰어들어서 죽듯이 자유진영에서 살아야 할 대한민국이 저 공산 독재 암흑의 땅으로 몰려간다. 거기서 죽어버린다. 그렇게 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그 공로를 가지고 북한 농당 정권과 손을 잡고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정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이 속성이 뭐냐면은 이 동물계에 있어서의 정식입니다. 정식. 즉, 대를 잇는 것입니다. 이 영가시나 기생충이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느냐 하면은 본능적으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처럼 권력을 놓치면 죽는다. 권력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럼 대를 이어야 되죠. 대를 잇기 위해서는 숙주를 죽여야 한다. 대한민국을 죽여야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세력은 계속 집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살아있으면 문재인 세력은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심판을 받는다. 대한민국이 죽느냐? 아니면은 문재인 정권이 죽느냐? 영가시가 죽느냐? 사마귀가 죽느냐? 바로 이거죠.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게 기생충입니다. 봉준호의 기생충과 김문수의 기생충은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숙주와 기생충과의 관계. 숙주와 기생충과의 관계. 숙주가 죽어야 기생충은 산다. 오는 총선은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국민들이 판단을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좌익 혁명이냐 아니면 국군 출동이냐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설지 모릅니다. 선거 잘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0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어떤 뉴스보다도 가장 화제가 되는 빅뉴스, 탑뉴스는 영화 기생충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 열린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영화상까지 총 4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각본상 그리고 국제영화상은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작품상까지 주겠는가? 감독상까지 주기야 하겠는가?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란듯이 작품상의 감독상까지 받음으로써 이날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이 영화 기생충이었습니다. 네, 오늘 TV조선이 오전 10시부터 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독점으로 생중계했습니다. 네, 오늘 영화 기생충의 수상은 이런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시상식 초반에 각본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 국제영화상,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감독상, 작품상 순서대로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각본상을 받았는데 이 봉준호 감독은 자신이 만든 영화의 각본을 직접 쓰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 직접 무대에 올라서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다.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대한민국에 감사하다. 언제나 많은 영감을 주는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내 대사를 화면에 멋지게 옮겨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배우들에게도 감사하다라는 이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미국에서 굉장히 기대 이상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가진 유머러스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머가 있고 또 위트가 있고 재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소감도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미국의 유명 토크쇼에 출연해서 하는 말들을 보면은 미국인들조차도 이렇게 배꼽을 잡고 웃게 만들 정도의 어떤 유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수상 소감은 아니었지만 다른 시상식에서 이 각본상을 받으면서 했던 수상 소감을 보면 이런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은 각본을 쓸 때 조용한 카페에 가서 이 대본을 쓰는데 항상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장사가 안 되고 아주 구석진 곳에 위치한 이런 카페만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다시금 그 카페를 찾아가 보면 망해서 없어져 버린 이런 카페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상의 영광을 그렇게 망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훌륭한 영화를 만드는데 공신이 되어준 그런 카페 사장님들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 이런 아주 유머가 있는 이런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각본상에 이어서 기생충은 국제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예상한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반부로 이제 가면서 주요 부분의 수상만 남았죠. 남녀 주연상, 그리고 감독상, 작품상인데 감독상, 함께 후보에 올랐던 감독들 정말 다 쟁쟁한 후보들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상 후보는 역시나 가장 강력한 작품상 후보였던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17이었죠. 이 1917의 감독 샘 멘데스였습니다.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도 있고 또 퀸틴 타란티노 감독도 있었는데 이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보란듯이 예상을 깨고 봉준호 감독이 수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감독상 수상할 때가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는데 봉준호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정말 모두가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홀에 있던 정말 쟁쟁한 배우들, 감독들,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축하를 해주는 기립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 올라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시작할 때까지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참 수상 소감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근데 봉준호 감독은 전혀 이 수상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으로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말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제영화상까지 받고 나서 오늘 내 할 일을 다 끝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릴렉스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을 받게 되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순간 시상식 카메라가 이 관중석에 있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비춥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번에는 그 관중석에 있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향해서 기립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틴 스콜세지 감독도 굉장히 감동적인 표정으로 굉장히 엄지손가락을 봉준호 감독에게 지켜 세워주는 굉장히 보기 훈훈한 이런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수상소감을 이어갑니다. 바로 저 마틴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오늘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 이 상을 받을 줄은 전혀 몰랐다라고 굉장히 가슴 벅찬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계속 이어서 퀸틴 타란티노 감독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번에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이라는 영화로 함께 감독상 후보에 올랐는데 봉준호 감독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낯설어 할 때 항상 나의 영화를 추천 리스트에 올려주면서 나를 지지해줬던 이 퀸틴 타란티노 감독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다. I love you, 퀸틴 이라고 이렇게 수상소감을 밝혀서 또 한 번 이렇게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치있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들고 있던 오스카 트로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카데미가 허락한다면 이 트로피를 텍사스 전기톱으로 5등분해서 나머지 감독들과 나누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m ready to drink tonight. 난 오늘 실컷 마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이 감독상을 봉준호 감독이 가져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작품상은 그래도 샘 맨데스 감독의 1917이 수상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상식의 하이라이트, 작품상을 제인 폰다가 나와서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봉투를 열고 갑자기 패러사이트라고 외치는데 이 생중계를 보고 있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 화면 속에 정말 이 시상식장 안에 있던 모든 미국의 쟁쟁한 그런 배우들, 감독들, 영화 관계자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정말 기립박수로 이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을 축하를 해줬습니다. 정말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너무나 이변의 연속이죠. 정말 기생충이 이번 아카데미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2년의 아카데미 역사상 외국어로 만들어진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동시에 거머쥔 것은
네, 1955년 영화 마티 이후에 64년 만에 일어난 역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작품상은 투자자 그리고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작품상을 수상할 때는 제작사 대표인 바른손 E&A 대표의 곽신혜 대표가 나와서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CJ 엔터테인먼트 대표죠. 그리고 CJ그룹 부회장인 이미경 부회장이 나와서 수상 소감을 직접 영어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글쎄요, 지금 인터넷상, 온라인상에서는 왜 저렇게 이미경 대표가 나와서 올해 얘기를 하는 것이냐, 봉준호 감독이 얘기를 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불만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한국 관객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 관객들은 절대로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영화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바로바로 코멘트를 해주는데, 그러한 한국 관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이 된 봉준호 감독, 그리고 영화 기생충 보는 내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쟁쟁한 배우들, 톰 행크스라든지, 브래드 핏,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또 샤를리즈 테론, 이런 쟁쟁한 배우들이 앞에 앉아서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고 함께 환호해주고 기뻐해주는, 또 지지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뿌듯하고 감회가 새로운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